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1월 2025년 첫 거래일이 그래도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시장이 잘 마감된 것 같아 그나마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출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국내 증시가 휴장인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오늘 개파락은 좀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시장 뭐 제법 괜찮은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게 있죠. 12월 30일 날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가 여러분들은 이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었는데 오늘 그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로 마감되고 또 2차전지 업종은 정말 뭐 빠져도 끝도 없이 계속 빠져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러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러니까 장 중이죠. 장 중에 지수의 하락을 일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기는 했는데 워낙에 로봇이라든지 그 외 뭐 화장품 업종 뭐 수많은 섹터의 많은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수많은 중소형주들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특히 코스닥이 좋았던 날이었다라고 해석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그간 바닥권에 많이 처박혀 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던 수많은 종목군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 특히 이제 25년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라 이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나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거래 대금적인 부분에서 좀 집중도가 종목군들에서는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라가면 보통 2, 3천억 에서 5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지 않고 고작 이제 뭐 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매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6개, 17개 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좀 빈약하구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치고 못 들어오는 시장의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좋았던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헌법재판관 2명을 이제 이번에 임명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최고 높았을 때가 1488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었는데 다행스럽게 1470원대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이러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준 게 오늘 시장에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발 램보 상한가 마감이 됐고 로봇주 폭등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AI 등등 이 신기술 관련된 섹터가 CES를 앞두고 온 시점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실적 베이스 섹터 좋았고 그리고 브로드컴 이외에 엔비디아도 에이스 반도체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이슈가 장 막판에 좀 나오긴 했는데 워낙 로봇 섹터에 돈이 많이 가다 보니까 다 묻혀버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내일 로봇 섹터 관련된 뭐 생각 흐름 정리해서 보면서 어떠한 전략으로 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아요.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뭐 다 좋아. 지수는 강하게 올랐는데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게 오늘 흘러갔습니다. 코스닥도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도 뭐 기간 외인 합쳐 4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못 올라갔고 코스닥은 워낙에 많은 주성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올라가서 수급적인 부분하고는 코스닥은
이제 시총 상위만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그냥 러프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4일 연속 하락을 보인 상태에서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첫 거래를 마쳤다 볼 수 있고요. 뭐 지수적으로 보면 코스닥 작년 폐장일과 오늘 연속적으로 반등해 주면서 괜찮은 모습이나 코스피는 여전히 2400p 아래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수를 놓고 볼 때는 뭐 장세는 뭐 지수로 판단할 장세는 아니구나.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불확실성을 건너뛰어야 지수가 올라가겠다.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반도체 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은 예상해 봅니다. 현 장세 심플하게 테마는 대선주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 그리고 양자 지금 한국첨단 소재가 엊그저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정지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양자 관련주들이 더 막 치열하게 올라왔었죠.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냥 끝날 때까지 양자는 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이 떨어지면 이 종목에서 투매를 받던지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던지 딱 이 종목 하나로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정말 저도 느끼는 거지만은 매매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트레이딩에 있어서 선물 같이 하면서 매일같이 보는데, 항상 우리가 손실 나는 거는 대장주를 공략을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혹은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기법적인 부분에서도 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 즉 거래대금 신고가를 만든다든지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인데 거기에 거래대금이 실리냐 안 실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업종 내에서 이 상승률 대장이 있을 것이고 대금 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첨단 소재 하나만 보려고 한다. 왜? 나머지 종목군들 기존의 대장이었던 엑스게이트 오늘 쌍봉을 만들면서 더 올라가냐 마냐 이 기로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종목군들이 이 양자 쪽으로 돌아가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렇다면 명확하게 대장은 딱 손에 꼽히는 몇몇 종목군이 없습니다. 엑스게이트, KCT, 한국 첨단 소재 이렇게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한국 첨단 소재니 나중에 눌리더라도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는 뭐 있겠습니까? 뭐 테마 계속해서 AI 돌아갔다, 드론도 올라갔다, 자율주행도 올라갔다, 로봇도 이렇게 올라갔다 하고 있죠. 뭐 대부분 그 자체적인 펀더멘털로 가는 종목군들 1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부 다 테마에 이 꿈을 먹고 사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슈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슈라는 거는 뭐 글로벌 뭐 유수의 대기업들, 뭐 초일류 기업들이 뭘 한다든지 정부의 정책이 움직인다든지, 오늘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가 제세로 편입을 하고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해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등의 뭔가 트리거를 만들어 줬을 때 종목분들이 움직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꿈을 더 꾸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보는 게 아니라 꿈의 크기를 보면서 이 돈의 흐름과 이 상승의 목표치를 보면서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모든 섹터가 현재로서는요 전부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대부분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산업단의 섹터로서 조선, 변압기, 화장품, 방산,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BM 테스트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내의 테마는 에이즈 반도체, 즉 이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계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넣어보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이 모든 종목군들이 딱 이 안에서만 모든 게 돌아갔고 그러한 종목들의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2025년도 첫 거래일에 이런 식의 흐름을 줬다라는 것은 이쪽이 단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장에서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봐야 됩니다. 대신 이런 거는 있죠. 1월 7일 CES 끝나고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주춤하거나 하락으로 전환할 거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 1월 12일 전에 또 제약바이오로 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시장
자금이 유한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 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폭발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이 한mon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쪽에 풍선 빠지듯이 자금이 빠진다. 그게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종목군들을 밀렸을 때 아하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는 쪽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든지 트레이딩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장중에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해설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일단 뭐 CS 구간에서 너무나 이제 뭐 이 AI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도 그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실적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확인하신지 모르겠지만은 31일 날 수출 데이터 초과 변압기 좋았고요. 변압기 좋았고 화장품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만 오늘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성장이 가능한 뭐 일진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초고압 변압기 내에서 효성중공업이 참 좋은데 이 지능기업에 대한 이 그룹사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LS 일렉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방사는 오늘 정부에서 예산이 작년에 뭐 얼마에서 얼마로 확대된 부분이, 그러니까 2조 1000억에서 2조 9천억으로 방산 쪽 예산 확정이 일부 도움을 줬고, 또 그로 인한 수출 확대 정책을 핀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내일 좀 시장 보면요. 일단 내일은 당연히 오늘까지 로봇이 강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치냐 못 치냐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갈릴 거예요. 일단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펀더멘털로 보기에는 꽝이지만 예? 시장의 수급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갭이 많이 뜨면 절대 추격 매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로봇주 본다면은 오늘 뭐 장대 양봉 뽑은 애들보다는 상한가에 박혀 있는 애들이 그나마 더 강하겠죠.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안에서만 내일 좀 본다 정도 그냥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로봇주가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을 형성하고 강하게 투매가 나왔을 때,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CES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AI나 드론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중에는 우주항공 쪽 스타쉽 7차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움직이던데, 이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종목들을 조금 분할로 봐볼 수도 있는 일정이다 정도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장 막판에 중국의 뭐 전염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목군들 오르고 시간에도 강세인데, 이런 전염병주들은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아예 매매를 안 해버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안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이제 러프하게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계속 보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들의 종목군들은 지금 볼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한 섹터는 현대중공업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대어가 움직이는 흐름, 매서 놀아야 되겠죠. 큰 고래가 움직이는 판에서 놀아야 된다. 오늘 보면은 태광 피팅 관련해서 최근에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했던 종목인데 바로 오늘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동성 화인텍도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계약을 했죠. 오늘 이번에 계약을 이때 본행제 계약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신고가를
좀 만들어 냈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윗꼬리가 좀 길긴 한데요. 5일선 근처 눌림이라든지 좀 보면서 아마 내일 체크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인텍도요. 나머지 대형 종목군들은 좀 눌려야 될 것 같아서 눌림을 좀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의 저항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되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럴 수도 있죠. 1월 달에 이 MSCI 편입 후보군에 다시 LIG 넥스원이 좀 들어갔는데 방산 종목 중에서는 LIG 넥스원은 그나마 조정을 보이면 좀 봐봐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드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모든 신성장 동력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성장성으로 부각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정을 받더라도 신고가 영역으로 치고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 그대로 이 윗구간, 이 박스권 윗구간을 갭으로 뛰어넘고 일시적으로 한 2% 빠졌다가 거의 점상 수준으로 좀 닫았는데요. 내일 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물량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이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쌀 수 있죠. 뭐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단계이다 보니까 뭐 가치로 따지기는 어렵고, 저도 매수는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내일 어떻게 이 종목이 되는지 보면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상한가 종목군들이 꽤 나왔죠. 제일 먼저 SBB테크가 제일 먼저 상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SBB테크 정도에서 SBB테크 정도에서 뭐 약상 매매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상갔다 좀 밀렸을 때 본다든지 해볼 것 같고요. 하이젠 RNM은 시가총액이 5,300억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다소 무거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갭이 들면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한 자리고, 그리고 이렌시스는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엮여가지고 감속기를 공급한다 뭐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장 초반에는 얘가 바로 가지 못해서 왜 그런가 하다가 순간 급등을 해가지고 뭐 이 구간에서 따라잡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상 풀렸을 때도 몇 번의 기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매는 좀 못하고 그냥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종목을 좀 봐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재료가 있는 유니캐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재료죠. 이쪽은 엔비디아 재료가 있는 유니캐스트라든지 좀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 흐름을 좀 체크해 놓고 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MDS테크라는 종목이 그때도 엔비디아 초창기에 이슈를 만들고 엄청 막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상가 가고 급락했다가 올라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좀 유니캐스트가 과거에 MDS테크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고 많이 급락을 하면 그때 눌림에서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지난 폐장일날 뭐 저희가 시메스도 같이 회원님들하고 매수를 해서 좀 들고 넘어왔고요. 시메스,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넘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도 상따해서 반 팔고 반을 들고 왔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좀 들고 넘어왔고요. 그래서 로봇 종목을 한 5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출발인 것 같고요. 자, 만약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다면 이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AI 소프트 쪽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그나마 제일 강했어요. 거래 대금도 제일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물려 있습니다. 약간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 강한 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좋겠는데요. 아마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봐봐야 될 것 같고, 뭐 CES를 앞두고 이 윗구간까지 올라온다면 뭐 조금 더 끌고 가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제 5일선이 꺾였었는데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고, 내일 상승하게 되면 5일선과 3일선의 골든크로스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AI도 끼가 좀 많은 종목이죠. 끼가 좀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CS 앞두고 AI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 최근에 프론티어, SOS랩, 자율주행 SOS랩이 지금 좋은 흐름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SOS랩은 저는 기존에 생각을 많이 올라가면 단기 고점이 15,000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고, 이러한 구간이 저항의 영역이죠. 저항의 영역을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상장했던 처음에 중심봉까지는 많이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퓨런티어가 제법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퓨런티어가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 악성 매물대 존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 올라서기만 하면 매물 나오고 급락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매물이 많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뚫어버린다든지 종가로 올려 세워서 마감이 되면 이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종배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런 패턴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보면서 내일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 오늘 HVM이 흐름이 좀 괜찮게 마감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는 흐름에서 보통 상장했을 때 이 시가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을 뚫게 되면, 혹은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 한 차례 이 윗꼬리를 보러 가는 흐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들 봐봐야 될 것 같네요. 딱 봤을 때 HVM과 루미르를 비교해 보면, 루미르는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약구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VM이 훨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YJ 링크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올라가게 되면 이 윗구간에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HVM을 뚫고 날려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인 거죠.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HVM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드론 쪽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중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11, 2평선과 이격을 좁히는 구간들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팔란티어 10개사 컨소시엄 관련해서 아직 후속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또 기사가 되면 한 차례 또 급등을 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기다리다가 많이 밀리게 되면 과감하게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젠스랑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또 에이직 반도체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장 막판에 나오면서 에이즈랜드가 일단 종가 고가로 좀 마감을 좀 지었는데요. 장 막판에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좀 짓고, 뭐 동시에 뭐 칩스 앤 미디어,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전부 다 지금 종가 고가로 좀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원래 강했던 에이징랜드를 다시금 위로 올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안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뭐 일진전기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 내일도 이 일진전기 좀 밀리게 되면 28,000원 혹은 그 이하권에서 이 추세 보면서 3일선 5일선 따라가는 흐름 보면서 일정 부분 매수로 대응하셔도 무방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25년 신년 첫 거래일, 뭐 그래도 시장, 미국 시장 빠진 거 대비해서는 매우 좋게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돈 많이 버는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